한국형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이 무산되면서 외교 안보라인 문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는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두 분 전문가들의 자세한 해설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을 지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그리고 예비역 공군대령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금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국방장관이 갔으니까 되는가 보다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두 분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부터 좀 교수님. 먼저 김철우 교수님. 이번 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전투기라는 것이 이 정책적 의지나 안보 전략 또 충분한 자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최첨단 과학 기술이 필요한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이 더 좋을 수가 없을 굳건한 관계지만은 전투기에 필요한 최첨단 기술,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투기의 생존력과 또 공격력을 직결시키기 위한 4대 핵심 기술, 그것이 이렇게 우리 한 건국의 최대 단일 사업으로는 그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발목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충격파가 큰지 국민 여러분들이 또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전투기에 소요되는 핵심 기술은 미국 자체 내에서도 미국이 개발하는 전투기에 대한 어떤 대판매 역량이라든가 또 고도의 기술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 사활적인 국익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을 한국에 줬을 때 한국의 미래, 지금 삼성 스마트폰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장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기 많이 사오니까 존 맥케인 의원이 우리 한국도 특별히 대우해 주려니까 주머니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이렇게 꺼내면서 네. 미국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사주는데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있는데, 예. 그만큼 저는 우리가 선진국을 문턱으로 들어서는 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관점에서 예. 미국이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도 중요한 파트너이면서도 미래 경쟁자이다. 예. 그리고 미국의 핵심적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전투 기술은 그 혈맹에게도 함부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은 냉혹한 그 과학기술 세계의 현실, 예. 아주 친밀한 외교적인 레토릭, 수사로서의 아주 친하다는 거하고 예. 그런 핵심적인 과학기술을 또 군사과학기술을 우방국에 넘기는 것에서는 예. 미국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지만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기술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그 군사 전문지 그 편집장은 이런 말도 했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미국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 분야에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볼 수 있는 것 같다. 핵심 기술을 주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전투기 사업에서 그런 말을 했더군요. 이 군사 전문지 제임스 하디 아태 담당 편집장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 성장한 겁니까? 군사 그래 우리가 자동차나 선박이나 네. 모든 그 플랜트에서도 그렇게 원자력에서도 그런 걸 보여줬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창의력이 뛰어나고 창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른바 그 리버스 엔지니어나 물건을 보면은 고민한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에 들어가는 이 첨단 레이더 기술을 비롯한 이 4대 핵심 기술은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수송기나 훈련기 만들 시절에서 FA-50이라고요. 골든 이글로 지금 늘 알려진 훈련기형 그 전투기로 개발이 됐는데, 예. 이것이 공격용도 가능하고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이 감비돼서 지금 그 후발 국가들한테 동남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그 중동 많은 국가들이 수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남미에도 수출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투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에 이 기술을 주면 스마트폰의 삼성처럼 항공우주 분야, 특히 이 전투기 항공기 분야에서도 경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박 교수님께 듣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 차세대 전투기 이렇게 보면 사실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개요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부터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전투기를 2025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차세대 전투기는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전투기를, 주력 전투기를 사들이는 거죠. 사오는 것이죠. 그게 FX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지난해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를 선정을 했고, 그래서 차세대 전투기를 들여오기로 했고, 그래서 그 로키드 마틴사에서 4개 핵심 기술을 우리가 이전 받아서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그 핵심 기술을 쓰겠다라는 그런 그 개념인 것이죠. 자, 이 4개 핵심 기술이 대체 뭐길래 이게 없으면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 제가 공군은 아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레이더라든지 또 이제 그 추적 장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첨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비행기라는 게 공중에서 싸우는데 기술적인 우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기술적인 우위에 있으면 먼저 보고 먼저 쏜다면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역량을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미국도 상당히 국익에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이제 우리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따라서 저는 미국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난 건 아니고 또다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협의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설득해 나가고, 또 미국이 왜 이런 그 우려가 있는지 그걸 알아서 해소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 굳건하다고 그러는데 과연 사드 배치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 미국으로 하여금 과연 우리 한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미국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냐. 예를 들면 중국하고 미래의 어떤 분쟁 상태에 있을 때 하는 부분에서 조금 신뢰가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좀 더 시정해 나가면서 미국하고 우리는 혈맹이다. 그리고 우리의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전투를 증강시키는 것이 다는 그런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핵심 기술을 이전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 쪽 관계자들이 핵심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걸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이번에 국방장관까지 무리하게 갔는데 또 거절을 당했고, 그런 그 과정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은 좀 비판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이런 걸 좀 실무자선에서 상당히 심층 깊게 디스커션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좀 서로 반대가 있더라도 좀 이 시간을 갖고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국가 차원 올라가 버렸으니까 서로가 지금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책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책의 필요성 저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살핀 다음에 뭐가 과연 문제였었는가, 그거를 알아야만 다음 시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책하기 이전에 과연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김 의원님께서 조금 전 그 4개 핵심 기능이요. 그걸 좀 더 자세히 좀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아까 좋게 말씀하셨는데 FX는 뭐고 KFX는 뭐냐. K자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예. 한국에서 개발하는 거고. 과연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안 받고 전투기를 개발할 것인가, 이 논란을 가지고 10년 동안 디스커션 했습니다. 예. 수많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A사 레이더, 전투기에서 먼저 멀리 보고 먼저 쏘려면 표적이 북한이나 주변국 같은 경우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도 날 있고 함정에도 날 수 있고 공중에서도 나도, 그 모든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A사 레이더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더가 그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일부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 레이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레이더를 항공기 시스템에 했을 때 다른 시스템하고 충돌이 없는지, 그 통합 기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에 비유하면 우리 신장이 하나 나쁘다. 네. 신장 하나 갖다 끼우면 되지. 신장 자체는 있는데 그 신장을 했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레이더가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A사 레이더라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는 우리 인체로 보면 눈과 같은 겁니다. 예, 눈이군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기자라든지 전자전 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주야간
IRST 체계 그런 것도 그렇고 이 적외선 추적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적이 공격하는 걸 미리 탐지하는 거고 네, 또 네.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적이 우리를 우리 아군 전투기를 공격했을 때 그것을 재밍해서 다른 목표로 나타나게 한다든지 그러한 그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다 복합적으로 체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적인 사항이죠. 그러니까 예. 그 부속품만 하나 가서 그냥 끼우면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기술은 전투기 체계 개발 단계에서부터 그런 그 작전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돼야 된다. 예. 자, 그런데 그럼 이제 그런 그 위원님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보니까 18조 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차세대 예. KF-X가요. 그러면 이 4개 핵심 기술을 이전 못 받으면 우리가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 다른 데서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자동차 살 때도 옵션이 안 좋은 걸 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러면 우리 KF-16에 레이더가 없냐? 있습니다. 예. 그런 레이더를 좀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미 시작된 사업을 그럼 원점을 돌려가지고 안 할 거냐. 대한민국이 과거에 자동차 만들 때도 그렇고 원자력 플랜트 수출할 때도 항상 그 기술의 장벽이 있고 그 굉장히 고난도의 그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될 때 지금 이거 우리가 선진국 무턱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전투기 차원으로만 보지 말고 항공 우주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전후에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 개 우리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대체해야 된다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미국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예. 충분한 보상을 하고 또 충분한 앞으로 보상을 한다고 해서 주지는 않을 거예요. 유럽이라는 또 경쟁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공중급유기도 유럽 쪽에서 또 들어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기술이라는 것이 항상 특정 시점까지 영원히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특허권도 어떤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전투기 개발하는 단계에서 미국이 또 전략적 팔단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 애시턴 카터 국방장관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동 기술 협력을 위한 한미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리고 이 결정은 백악관이나 국무부나 또 수출통제품목하는 시스템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자,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된다고 예,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김 박사님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연 첨단 전투기, 세계 최고의 첨단 전투기를 꼭 만들어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방어해야 되는 건 북한의 전투기인데, 북한의 전투기가 과연 그런 첨단 기능을 필요로 할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대수가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출할 때 과연 그런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의 첨단 기술을 전투기와 과연 이제 기술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차원에서 18조라는 것이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북한 핵 미사일의 대비를 위한 킬체인이라든지 또 KMD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금까지 경과된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이 좀 낭비 요소는 있지만 더 늦었을 때보다 지금 결심하는 게 좀 빠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feasibility를 실현 가능성을 보고 한번 전면적으로 최첨단 재검토해 볼. 전투기는 사오면 된다. 그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다. 글 수도 저는 일단 거기에 오히려 대해서- 기본 전투력을 그거 좀 이견이 있는데 네. 최첨단 전투기는 F-35를 사오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공군력은 있는데 비행기 한 대도 없는 전투기 없는 그런 공군력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 F-35는 하이급이고 이른바 고성능 전투기고 예. 우리가 KF-X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거보다 급이 낮지만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나 레이더라든가 첨단 기술이 구비된 중상급의 미디엄 하이라고 그러는데 그 급의 전투기를 만들라는 거기 그 때문에 미디엄 하이에도 이 4개 핵심 기술은 다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공군은 그걸 요구를 하고 예. 우리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A사 레이더 없으면 우리가 그럼 못 만드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제가하는 F4 팬텀이라든지 과거 F5 계열 이게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항공기가 100대 이상의 부족한 전투기가 그런 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오면 되지 않느냐. 예. 전투기 사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사오면 운영 유지비라든가 원천 기술은 전혀 없으면서 운영 유지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보죠. 전투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연료를 분사해주는 퓨얼 펌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에 뭐 몇 억씩 합니다. 그거 수시로 그걸 바꿔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차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또 민군 안전자 겸용 개발해야 기술이 된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항공우주 산업 분야를 개발하려면 이 전투기 예. 연구개발 기술 장벽을 또 넘어야 된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거기에 대해서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와 관련해서 좀 더 크게 우리 한미동맹 전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다르게 자꾸 미국이 우리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이 제임스 모로라는 사람이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자율성 안보 교환 모델입니다. 약소국은 동맹을 맺었을 때 자율성을 양보해주고 그 대신에 강대국은 안보를 지원해준다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방적으로 안보를 지원했고 우리는 계속 자율성을 양보해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조금 나름대로의 이제 독자성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예를 봐서 우리가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대하지만 한미동맹의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절대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굳건해야만 이런 기술 이전도 가능하고 우리 전력 증강도 조금 이제 그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